근데 대표님들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야?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레드오션에서 물건이 변화되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수월하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공룡입니다. 위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위탁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올리냐가 중요한 거죠. 위탁의 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초보 대표님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요,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공급보다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하는 게 있어요. 얘는 공급보다 수요가 급부상하는 거. 이게 좋은 키워드거든요. 좋은 키워드예요. 이게 유행일 수도 있고 트렌드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이 이거만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보다는요, 수요는 일정해요. 수요는 일정하면서 여기에 물건이 바뀌는 게 더 많아요. 물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수요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공급이 작은데 수요가 늘어나는 키워드하고요, 늘 수요가 일정한데 조회수가 작은 거하고 조회수가 높은 거는 확연하게 틀린 개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들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야? 레드오션이에요. 근데 레드오션에서 물건이 변화되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수월하다, 경쟁이 치열한 와중에서 변화에 대한 물건을 찾으면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위탁하는 물건들은요, 이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럼 잘 볼게요. 이거는 어느 댓글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위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위탁의 한계점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탁을 잘합니다. 이 한계점을 넘으면 위탁으로도 1억을 팔아요. 위탁은 물건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계점을 넘냐 안 넘냐. 이 한계점이 뭐냐면, 첫째, 공급가가 좀 비싸다. 이 판매가로 팔아서 뭐가 되는 거야? 마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마진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계거든요. 위탁의 한계. 왜냐하면 이 공급자 이상의 또 원조 공급자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수수료 때문에 그래요. 커미션, 수수료, 마진 때문에, 이분들의 마진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개, 비트위몰의 수수료, 이것 때문에 공급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마진도 보고 비트위몰의 수수료도 내고, 그러니까 공급가는 비싸지는데 판매가, 이건 시장가라고 하거든요. 시장가는 그냥 높아질 수는 없군요. 시장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진이 없는 거거든요. 이 한계를 극복하면 돼요. 두 번째, 여러 사람이 파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파니까요, 매체 마진이 있어도요, 마진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이걸 해결해 버리면 위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버리면 위탁의 한계를 극복해 버리면 좋은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공급가를 낮추는 것들은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요. 왜냐면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많이 팔아야지 약간 낮춰주는데 그것도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가를 낮추는 방법은 뭐야? 내가 수입하든가 제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위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거 사입이라고 하니까 이건 뺄게요. 위탁에서만 얘기하면 공급가가 일정한 거예요. 근데 뭘 올리면 돼요? 판매가를 올리면 돼요. 근데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요, 물건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파니까 마진이 없는 것 뿐이라고요. 그럼 혼자 팔면 마진이 생겨요. 왜요? 3만 원짜리가 원래는 3만 원에서 잘 팔렸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까 15,000원, 13,000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혼자 팔았으면 계속 3만 원에 잘 팔렸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팔리니까 가격 경쟁에서 가격이 내려간 거죠. 물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에서 가격이 내려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3만 원에 팔아버리면 돼요. 혼자 팔면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논리를. 근데 이거는 그럴싸하잖아요, 논리상. 근데 또 물어봐요. 이게 있냐, 너? 말은 그럴싸하지. 있냐? 속된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근데 왜 이 논리를 왜 적용을 못하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경험치가 없어서. 또는 누구한테 귀동냥을 못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팔면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3만 원짜리였거든요. 그 물건의 가치는 3만 원이어도 사줄 사람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3만 원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혼자 팔면 된다 그랬잖아요. 잘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상품명을 쓰는 거예요. 메인 키워드잖아요. 내가 파는 물건, 그 다음에 압축하여 나가는 거예요. 뭘로? 조회수대로.
조회수대로나 아니면 자동 검색 이렇게 압축해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여기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정의했냐,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카테고리, 분류, 종류, 카테고리가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르면 카테고리가 크면 소분류 내중에서도 분류가 있으면 이 분류에서 하나만 써줘야 돼요. 여기에. 그게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썼으면 노출은 되죠. 어디요? 저기 뭐 10만 페이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한 물건이, 메인 키워드 물건이, 이 키워드가, 이 제품이 어떤 사람이 A 카테고리에 13,900원에 판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 뭐야? B 카테고리 갖고 2만 원 팔아도 됩니다. 왜요? 이 카테고리하고 이 카테고리는 같이 노출되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대표님 화장품 정리하면 사잖아. 이해했죠? 화장품 정리하면 그 물건의 힘이 다른 카테고리에서 팔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잘 이제 예시를 들면 상당히 편해요.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제 수업에서,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뤄졌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런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물건을 볼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상상해내요.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게 이론용도 전원용도 쓰는지를 다 설명해 줍니다. 어디 계세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가 다 설명해 줘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논리 갖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 자, 이게 향수 무관한 13,900원 팔잖아요. 13,900원 파는데 이 물건이 다른 카테고리에서 팔릴 수 있다면 비싸게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논리예요. 볼게요. 자, 뭘로 팔래요? 만든 사람들은 이게 뭐야? 주방에 쓰죠? 주방 선반을 팔아도 되고 컵 정리함을 팔아도 돼요. 이거 뭘로 팔래요? 애들 신발. 다 나오죠? 이렇게요. 주방 선반도 계속 나오네요. 컵 정리함도. 이분 그대로 팔고 있네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보는 방법은 6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공개할게요. 뭘로 팔래요? 뭐가 있어요? 가방 있죠? 가방으로 팔면 되는 거예요. 가방 정리함을 파네요. 얘랑 따로 파네요. 13,900원이에요. 대표님 말이 안 맞네요. 이것도 이 화장품 정리함으로, 아니, 가방 보관함 파는 사람도 많으니까 13,9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주방에 안 판다고 하면 주방 선반, 컵 정리함. 당연히 화장품하고 주방 카테고리는 완전히 틀리겠죠. 그러면 이 물건이 거기서 아무도 안 판다 하면은 이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파니까 13,900원인데 이 똑같은 물건이죠. 19,900원을 파네요. 왜요? 장식장으로. 카테고리가 틀리겠죠. 이러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 원래 힘은 19,900원이었는데 13,900원이 된 이유는 여러 사람이 팔아서거든요. 19,000원에 팔 수 있는 카테고리를 옮기면 돼요. 그러면 한 명이 되고 원래 가격으로 환원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잘 보세요. 목록에서 알려줘요. 목록에서 제가 그랬죠. 카테고리나 카테고리 내에서 바뀔 수 있다면 그 기준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썸네일에서. 화장품인데 주방이다. 바뀌었네. 이게 주방 선반이나 양념장 선반, 컵 정리하면서 아무도 안 판다면 19,900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보는 거, 깜깜이 보는 6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차라리 봐보세요. 피규어 나오잖아요, 이거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거 뭘 이렇게 팔라고 대놓고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영역이 없으면, 이 카테고리에 이 물건이 없으면 비싸게 팔아라. 혼자 파는데 가격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요. 이게 누가 알려준다? 88 썸네일 목록이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상품명에 쓰는 요령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디서 잘 팔린다. 그러면 내 브랜드를 정하고, 이것도 내 브랜드를 정하고 얘가 쓰지 않는 카테고리를 바꿔서 여기에 적합한 이름만 써주면 그 물건은 소비자한테 없어져요. 이걸 깜깜이라고 하는 겁니다. 깜깜이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탁하시는 대표님들 물건은 필요에 따라서 나만의 물건을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물건을 팔 수도 있겠죠. 같은 물건을 파는데 기준 얘기할게요. 같은 물건을 파는데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같은 물건을 파는데 누가 팔고 있는 물건을 파는 걸 같은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가격으로 그냥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결과물이 좋지 않고요. 상당히 진흙탕 싸움이에요. 나중엔 서로 마진이 없어요. 서로 감정만 쌓이거든요. 같은 물건을 팔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위탁하시는 분들.
중국에서 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같은 물건 팔 때 싼 걸 비싸게 이렇게 파면 돼요. 혼자 어떻게 해요? 카테고리를 바꿔서 상품명만 바꾸면 안 돼요. 그냥 걔가 같은 카테고리 내에 상품명만 바꾸면 그거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광고 돌리는 애들은 그걸 다 그냥 다 품어요. 그거는 위탁에서 아주 하수 중에 하수예요. 카테고리를 바꿔야 돼요. 그 카테고리 내에서 걔가 안 쓰는 키워드 한두 개 정도를 태그에 쓴다고 해서 걔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명심하세요. 카테고리를 바꿔서 혼자 팔게 하면 돼요. 이것만 하셔야 돼요. 잘 나가야 돼요. 잘 나가는데, 잘 보세요. 잘 나가는데 과거에 잘 나가는 것보다 현재에 잘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과거에 잘 나가는 물건보다 현재에 잘 나가는 분이 상대적으로 마진이 더 높아요. 얘보다는. 얘에서 더 높게 파는 게 좋거든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물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깜깜이 있으면 전부 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싼데 싸게 파는 거. 비싼데 싸게 팔아요. 구조적으로 못 내는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업을 오래 해보면 못 내는 분들 많아요. 로켓 배송 하시는 분들 아죠? 가격 10% 이상 못 내립니다. 그러면 마진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런 물건만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는 조건만 알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물건 파는 것들은 밥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가장 단점이 뭐냐? 잘 팔렸을 때 공급자가 안 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사입하는 거예요. 이게 안 팔려서 사입하는 게 아니에요. 잘 팔리면 자기가 팔고 싶어 하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한계는 공급자가 마음이 변하는 순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럼 사입하면 돼요. 잘 팔리면. 이렇게 잘 보세요. 좀 빨리빨리 얘기했는데 이런 물건만 하세요. 괜히 내가 3만 원 팔렸는데 얘도 3만 원 팔려면 2만 9천 원 팔고 2만 8천 원 팔고 2만 7천 원 팔고 누가 껴가지고 또 2만 원 팔고 5명이 붙어서 19,000원 팔고 이러다가 다 나락가고. X 위탁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응용하기 진짜 좋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본금이 적거나 아니면 목표 한 달에 버는 금액이 좀 적은 분들은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사입이나 제조보다는. 내가 한 100, 200, 300만 벌고 딱 끝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상 자녀 키우면서 또는 투잡에서 일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요것만 하세요. 싼 거 비싸게, 비싼 거 싸게. 비싼 건 가격이 안 내리고 나만 내릴 수 있는 거. 싼 거는 여러 사람이 파는 걸 혼자 팔아서 비싸게 파는 거. 카테고리가 바뀌는 거. 그런 물건을 찾으려고 한번 애써 보시면 아마 위탁하는 물건 대량 등록해서 막 지재권 이슈 때문에 나의 실수, 과실이죠. 계정 날라가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작게 100만 원이 최고의 한 달에 최고의 가치, 100억보다 더 큰 가치가 100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사업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가치, 50만 원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한번 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한번 벌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상품명에 대해서 조금 난해하잖아요. 상품명은 진짜 난해합니다. 근데 상품명을 통찰해 버리면 상품명은 진짜 편하거든요. 상품명의 기본 개념 같은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